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 하는 서민우입니다.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디아즈, 프라도라는 엄청난 외국인 선수를 보였습니다. 디아즈 선수는 이제 외인 최초로 50홈런을 기록하고 그리고 한 시즌 최다 타점 158타점을 기록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라도 선수 역시 누적 기록으로 본다면 삼성 라이온즈 역대 외국인 투수 최고의 외국인 투수였다고 불렸던 벤데널크나 아니면 뷰캐넌 선수, 코너 선수 이런 선수를 뛰어넘는 활약을 좀 보여주었죠. 결국에 저는 디아즈, 후라도라는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가 포스트 시즌 갔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함께했던 레이스 선수는 부상으로 좀 아쉬운 기록을 보여주었지만 교체 외국인으로 왔던 가라비토 선수 역시 이닝 소화가 아쉽다, 도루 저지가 아쉽다, 여러 가지 좀 단점은 있지만 사실 기록으로 본다면 꽤 준수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도 이 3명의 선수는 나름 괜찮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디아즈 선수 준 플레이오프 MVP를 받았고요. 호라도 선수 물론 기록 자체 3패로 아쉽지만 정말 많은 이닝을 소화해 주었고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 4차전에는 정말 뛰어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라비토 선수 역시 선발로서는 아쉽지만 불펜으로서는 나름 든든한 모습으로 승도 챙기고 세이브도 기록했던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죠. 이제 스토브리그 기간입니다. 스토브리그 기간 외인 재계약 이슈는 항상 뜨거운 화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외인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외인 셀러리 캡 중심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즉 디아즈 선수가 MPB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메이저리그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이 후라도가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이 지금 한국 프로야구 KBO가 지정해준 외인 셀러리 캡에서 외인 연봉 총액에서 이 선수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요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O 외인 셀러리 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3인의 총액, 연봉 계약금, 이적료, 옵션 실 지급액 다 합쳐서 팀당 400만 달러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규정이 있습니다. 이 셀러리 캡은 하드캡입니다. 즉 어길 수가 아예 없어요. 애초에 어기고 나서 제재를 받는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어길 수가 없는 완벽한 하드캡입니다. 즉 이 금액 안에서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재계약 연차에 따라서 소급 적용이 되면서 10만 달러씩 증액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 라이온즈는 3명의 외국인 선수를 모두 잡을 시에는 프라도 선수 1년차, 디아즈 선수 2년차, 가라비토 선수 1년차로 440만 달러로 금액이 늘어나고 즉 이 3명의 선수 외국인을 잡으려면 440만 달러 이내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40만 달러에서 외국인 선수를 잡는 것이 꽤 쉽지는 않습니다. 이 440만 달러 선에서 사실 3명의 외인 선수뿐만 아니라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그 선수에 대한 외인 선수에 대한 금액 역시 440만 달러 내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즉 3명을 잡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적으로 360에서 380만 달러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만 달러는 하나 약 1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즉 FA로 따진다면 4년 56억 원의 FA 선수 금액인 건데 사실 외국인 선수가 국내 선수로 본다면 굉장히 가성비 높은 가격에 뛰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삼성 라이온즈는 일단 가라비토는 넘기고 후라도, 디아즈 둘 다 잡을 수 있을까요? 후라도 선수의 적정 계약 금액을 좀 일단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후라도 선수는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와 100만 달러의 계약, 100만 달러 전액 보장의 계약금을 맺고 오늘 시즌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1년차이기 때문에 100만 달러 맥스 계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후라도 선수는 작년 키움에서 130만 달러를 받았던 선수고 그리고 재작년 2023년에는 총액 100만 달러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즉 후라도 선수는 지금 KBO 3년차 외국인 투수입니다. 올해 100만 달러 계약이지만 내년 연봉 인상 폭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최근에 삼성 라이온즈 사례로 간다면 뷰캐넌 선수가 3, 4년 차에 받았던 계약금이 170에서 160만 달러입니다. 즉 아마 후라도 선수도 170에서 160만 달러 정도 금액에서 아마 삼성 라이온즈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뷰캐넌 선수보다 후라도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을 봤을 때 후라도 선수는 맥시멈 180만 달러 정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 시즌 홈런왕 디아즈 선수의 계약 금액입니다. 디아즈 선수는 놀랍게도 올 시즌 계약금 80만 달러로 용병 중에는 굉장히 낮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80만 달러도 계약금 10만, 연봉 50만, 인센티브 20만 달러로 여러 가지 옵션이 덕지덕지 꼈던 80만 달러였죠. 하지만 올 시즌 디아즈 선수는 홈런왕과 타점왕을 수상하면서 최고의 외인 타자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과연 디아즈 선수의 적정 계약 금액은 얼마일까요? 개인적인 사례로 가져온다면 저는 피렐라 선수라 생각이 듭니다. 피렐라 선수는 2022 시즌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고 MVP급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23년 3년차 연봉에 170만 달러를 보여줬죠. 역시 이 예시가 디아즈 선수한테 될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어떻게 피렐라와 디아즈를 비교하냐, 디아즈가 더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세이버 스탯으로 본다면 피렐라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보여줍니다. 피렐라 선수의 2022 시즌 WAR은 6.65, WRC 플러스는 170.8로 꽤 높은 기록을 보여주지만 디아즈 선수의 올 시즌 WAR은 5.80, WRC 플러스는 159.7로 피렐라보다는 좀 못한 성적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래도 디아즈 선수가 보여준 홈런 능력, 타점 능력 때문에 디아즈가 더 대단하다 하시는 분들 납득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디아즈가 한편에선 더 대단한 타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연봉협상에선 어떻게든 그 선수를 적정 계약 금액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피렐라보다 세이버 스탯으로는 못한 기록을 보여주었지만 피렐라보다 임팩트가 있던 디아즈 선수에게 삼성 라이온즈가 충분히 170만 달러, 160만 달러, 경우에 따라서는 150만 달러도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 잡을 수는 있습니다. 후라도 170만, 디아즈 170만 달러, 둘이 합쳐서 340만 달러로 둘 다 잡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둘 다 잡는다면 나머지 용병에 쓸 수 있는 금액이 60만 달러 내외입니다. 60만 달러도 사실 안 돼요. 막 50만 달러, 40만 달러 이 정도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 라이온즈는 2023년 레이스 선수와 70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즉 레이스 선수보다 조금 못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정도 확실한 활약을 하는 두 명을 잡고 나머지 용병은 역대급 가성비를 노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삼성 라이온즈 상황입니다. 둘 다 잡는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라비토 선수 재계약 얘기는 좀 어려운 것이 가라비토가 60만 달러에 남아준다면 전 개인적으로 무조건 재계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라비토 정도면. 근데 가라비토의 재계약은 상대적으로 후라도와 디아즈 계약 결과를 보고 나서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후라도나 디아즈 둘 중에 한 명을 놓친다 그럼 가라비토한테 100만 달러를 제시할 수도 있죠. 가라비토 선수가 60만 달러에 남아주면 당연히 재계약이 있지만 생각보다 올 시즌 가라비토 선수의 성적은 꽤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만 달러의 가라비토가 남아줄지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라비토가 60만 달러에 남아준다면 땡큐. 하지만 가라비토 역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라도, 디아즈 잡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가 성적이 좋으려면은 제2 선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60만 달러의 외인 2선발을 뽑는다? 과연 뽑을 수 있을지. 최근의 사례를 본다면 키움의 도슨, 타자지만 그리고 NC의 파슨스 그리고 2021 시즌에 뛰었던 LG의 수아레즈 선수 정도가 60만 달러의 계약을 받았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높아진 것은 맞지만 못할 것은 없습니다. 후라도, 디아즈가 재계약이 된다면 정말 중요해질 세 번째 용병 뽑기입니다. 정말 가성비 용병을 뽑아야 되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두 선수의 계약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두 선수의 계약금 낮출 수 있는 좀 확실한 방법 카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 계약입니다. 계약금을 낮추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개인적으로 장기 계약입니다. 아직 96년생으로 나름 젊은 후라도 선수와 디아즈 선수입니다. 둘 중에 한 명 장기 계약으로 계약금을 낮춘다. 그렇다면 삼성 라이온즈가 제2 외인 투수를 뽑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외인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약금을 낮추기 위해 가장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고 개인적으로 후라도와 디아즈 중에 누가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안정성으로 본다면 후라도, 활약의 높이로 본다면 디아즈라고 생각이 들고 제 성향상으로 볼 때는 저는 후라도에게 장기 계약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인 재계약에 좀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시아 쿼터입니다. 아시아 쿼터 룰로 본다면 아시아 쿼터 신규 영입 시 연봉과 계약금을 합산한 총액을 20만 달러로 제한할 수 있고 이거는 어떤 총액도 아니고 그냥 매 선수마다 바꾸더라도 그 선수 20만 달러로 계속 그 계약에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웨인 셀러리 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총액 20만 달러로는 하나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즉 하나 연봉으로 2억 8천만 원 주는 선수를 뭐 백업 선수, 2군 선수로 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주전급 선수로 뽑아야죠. 결국에는 아시아 쿼터는 개인적으로 내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 쿼터로 뽑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선수는 호주 선수와 일본 선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 라이온즈는 일본 팀과 그동안 접점이 많았고 뭐 피렐라, 수아레즈, 뷰캐넌, 맥키넌 같은 이제 일본 리그에서 활약했던 외인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아마 일본 선수를 뽑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비시즌 과연 외인 재계약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후라도와 디아즈는 무조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치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청초!